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북한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 정보위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뭔가 보고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국정원이 먼저 부른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북한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김여정이 역시나 지금 우리 정부에게 하명을 또 했습니다. 우리 정부 또 과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또 지켜보겠고, 문재인의 독재, 정말 돌아서면 뒤통수 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 입거 돌뒤 문재인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재인의 독재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국민이 국가 원수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지만 점차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비상계단에서 문재인의 독재와 민주화 탄압을 비판하는 전단 400장을 뿌린 대학생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는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일명 전대협 소속 회원인 대학생 A씨에게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벌금 50만 원은 상한액의 9.8% 수준이라며 벌금 액수가 대학원생인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해치는 수준은 아니다 라며 재판부가 마치 A씨에게 선처를 해준 것처럼 강조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유에 대해 전단 수백 장을 수거하기 위해 시설관리부 직원 10여 명이 동원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황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 길거리에 대량으로 비방 전단이 뿌려졌던 사건들에 대해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거나 무혐의 체류됐던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데요. 일반적인 전단 살포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사법당국은 A씨에게 프레스센터에 불법 침입했다라는 건조물 침입이라는 죄를 씌워 결국 청년 하나를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했던 한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해 22개월 동안 10여 차례 경찰서로 소환하고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히다가 관련 사실이 들통나자 고소 취하를 지시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주권자인 국민의 종인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했다고 해서 사법 처리하는 정권, 이들이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 욕하면 처벌하는 이런 나라가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 그리고 이명박 정권 시절 이 좌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는 지금 서울 종로에 건물주라는 그 자가 자기 건물에 그려놓은 그 그림들, 이건 또 어떻습니까? 시들이 하면 표현의 자유고 정말 이 우파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하면 이것은 뭐 나쁜 범죄고 이렇게 몰아가는 이자들, 이게 과연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자들이 맞고 과연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단 정당인들이 맞는지 정말 애매하죠. 그래서 레닌이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주장해라 라고 했던 그걸 그대로 지금 레닌의 교시를 시행하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프레스센터. 저는 프레스센터에 자주 가봤습니다. 이 프레스센터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 같으면 앞에 차단기가 있어서 거기에 출입증을 갖다 대면 차단기가 열리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걸 침입을 하면 그건 불법 침입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가는 동아일보, 즉 채널A 건물이라든지 또는 TV조선 건물이라든지 거기는 다 앞에 있습니다. 이걸 찍어야 되고, 그래서 출입 조치를 다 하고, YTN도 마찬가지고 이남뉴스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몰래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들어가면 그건 범죄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프레스센터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지하에는 식당가고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식당가, 그리고 그 위로는 누구든지 갈 수 있게끔 그 어떤 바리케이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스카이라운지입니다. 그런데 한 층의 스카이라운지 바로 아래층에서 비상계단에서 전단지를 뿌렸다? 이게
건조물, 불법 건조물 침입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이 법관들은 프레스센터 가보기나 했는지 저는 정말로 의심스러운데, 왜냐? 전단지 뿌렸다고 해서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까 건조물 침입, 불법 건조물 침입했다라는 건데, 아니 프레스센터 아무나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침입입니까 그게? 그냥 출입을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건물, 다 열려있는 일반 상가 건물 똑같아요. 프레스센터가. 그 길을 갔는데 침입이다 라고 하는 이 정부는 도대체 어떤 정부인지. 참, 그러면 이 대학생은 뭐 50만 원 많지는 않은 돈이죠. 그렇지만은 이 대학생의 이력에는 이제는 불법 건조물 침입죄라는 전과자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의 앞날에 완전히 주홍 글씨를 새겨버린 것이죠.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런 전 세계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독재를 하는 이 정부, 정말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JTBC 썰전에 출연해서 뭐라고 했냐?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통령이 혹시 되시면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아야죠. 이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그게 참는 겁니까? 당연히 거짓말이죠. 이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거짓말을 함에도 있어서 주저하지 않아요. 왜냐? 평생을 거짓말을 하고 살았으니까. 물어보는 놈이나 대답하는 자나 똑같이 거짓말만 하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뻔한 거짓말로 대답해도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네들끼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이들, 반드시 우리가 우리 사회의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축출해야 될 그런 자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여정의 하명으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어 국제사회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또 한 번 일을 내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김여정의 하명을 받은 다음 날 곧바로 한미연합 훈련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달부터 시작되어야 할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문재인 정부 측의 반대로 아직까지 일정조차 잡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2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은 2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에서 계속 노력해 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은 철저하게 방어 위주로 실기동 훈련 없이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형태라 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인데요.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여정의 하명이 발표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여정은 8월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문에서 우리는 합동 군사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 라면서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다 라며 형태와 관계없이 연합훈련 자체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하명 받들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불과 지난주 미국이 국무부와 국방부 브리핑은 물론 전 연합사령관인 브룩스 장군의 기고를 통해 전방위로 연합훈련 재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두혈통의 하명을 철통같이 받들어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이 정권의 형태가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두혈통을 추종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또 한 번 확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김여정이가 7월 27일 날 남북통신선을 연결하고 나서 4일 후에 한미연합훈련 우리는 그 형태나 규모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 즉 그냥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라고 하니까 통일부가 화들짝 뜨거라 하면서 지금 한미연합훈련 반대를 지금 브리핑을 했죠. 자, 그런데 이거 예정된 수순 아닙니까? 마치 1 더하기 1은 뭐냐? 2, 1 곱하기 2, 1 곱하기 3, 그 다음 수순은 뭐냐? 1 곱하기 4 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그 진실에 굉장히 부합하는 거예요. 그냥 공식입니다.
8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을 하죠. 이건 오랫동안 해왔던 스케줄이기 때문에 물론 2018, 19, 20 안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2018, 19, 20에 안 했다라고 해서 그냥 원래 이제부터는 하지 말자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당해년도에 할까 말까를 논쟁을 하다가 안 했습니다. 우리 정부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7월 달부터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7월 27일 날 북한이 통신선을 연결하면 8월 달에 한미연합훈련하고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연히 8월이 되면 김여정 또는 북한에서 뭔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논평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이건 1 플러스 1의 답이 뭐냐라는 그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당연한 수순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마치 아닌 것처럼 화들짝 놀란 것처럼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안 하는 게 이상한 건데 그랬다라고 해서 화들짝 놀라서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한다 라고 하는 이자들이 이 뻔뻔함 기가 막히죠. 마치 몰랐던 것처럼 다 알았는데. 예. 그래서 이 지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 이런 것들에 보면 이번 남북 통신선 재개는 북한이 중국에게 사전 양해를 받고 남한에게 식량을 제공받기 위해서 지금 식량 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선을 재개했다라는 보도가 이미 중국 측에서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죠. 그렇듯이 이번 통신선 재개는 지금 워낙 식량 위기가 긴박하니까 북한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통신선 연결을 해줬는데 지금 그렇게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식량을 주려고 하는 이 정부가 또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재개해야 된다라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연합훈련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자들은 모든 것을 억지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게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마치 백화점에 들어 누워가지고 잉잉 그리면서 짜고 있는 아무 생각 없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는 옆 사람들이 보면 애들 그러고 있으면 다 눈살 찌푸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고 있는 것을 보면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다 눈살 찌푸리죠. 왜냐? 미국에게 동맹으로서의 어떤 그 해야 할 의무를 다 한 상황에서 동맹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달라라고 하는 이런 상호주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들은 무조건 들어누워가지고 싫어 사줘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시끄러워 죽겠는데 고함 지르고 있으니까 옆 나라들이 보면 눈살을 찌푸리죠. 자, 그러면 정말로 이들이 북한에 쌀을 지원하고 싶으면 미국에게 한미연합훈련 정도는 해줘야죠. 해주고 우리 이렇게 지금 북한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당신네들이 하자는 했으니까 그럼 우리 것도 좀 들어달라. 우리 인도주의적 지원 해주겠다. 그 세컨드리 보이콧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미연합훈련도 싫어. 그렇지만 쌀도 보내고 싶어. 쌀 보내는데 못 보내니까 니들 나쁜 놈이야. 그래서 미국 놈은 나쁜 놈이야. 그래서 미국하고는 빨리 동맹 끊어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들은 북한하고 남북관계 개선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되는지 궁극적으로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력을 강화시키고 결국 미국에게 우리의 발언권을 강화시키고 이름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되는지 그거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미국에게 우리의 발언권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되죠. 그러나 이 자들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고 북한하고 우리를 평준화시키는 것이 이 자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 생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아직도 40%가 지지한다고 하니까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눈 똑바로 뜨고 상황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좌파 여러분. 세 번째인데요. 문 정권과 자칭 진보 세력들이 그렇게 위인으로 떠받드는 김정은에게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북한 관련 사안으로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이 8월 2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 긴급회의 개회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8월 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정보위원회가 긴급 소집될 예정이라고 국회 정보위 관계자를 인용해 월간조선이 2일 보도했습니다. 정보위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이 하루 전날 위원회를 긴급하게 열어달라고 한 것은 이례적이다 라며 김정은 또는 그 일가의 신변에 변화가 있거나 핵심 관계자가 숙청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원이 북한의 핵실험 조짐을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정보위 당국자들은 국정원이 어지간한 일로는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전례를 보아 일반적인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측은 김정은이 지난달 30일 전군 지휘관 및 정치 일꾼 강습회에서 뒤통수에 반창고 또는 파스로 추정되는 의약품을 붙이고 나온 모습이 식별되어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또 한 번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북한 이상설을 전해드린 바와 같이 최근 미군 감시정찰 자산의 대북 정찰 강도가 크게 강화되어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노동당과 군부 사이의 실력 다툼이 격화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국가보위성과 국방성 소속의 선박이 해상에서 교전을 벌였다는 소식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김정은과 북한 권력층 내부에 어떤 일이 생긴 것인지 향후 사태 전개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국회 정보위를 소집했다. 보고할 게 있다. 라면서 이 국정원에서 좀 희한하죠. 그래서 김정은 일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 뭐 핵실험 아니냐. 뭐 이러는데 핵실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항적 정보를 쭉 서치를 해보니까 기상정찰기가 오질 않았어요. 핵실험 징후가 있으면 기상정찰기가 와서 포집 활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으로 봐서 핵실험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는 코브라볼, 그게 이제 상하이와 동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동해에 또 붙박이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미사일은 또 좀 아닌 거 아닌가? 그렇지만 또 동해로 또 오기 때문에 또 미사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높은 비율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후에, 즉 일요일 오후에 RC-12X 가드레일 정찰기죠. 그 가드레일 정찰기 2대가 동시에 떠 있었고 조인트 스타즈 정찰기가 또 떠 있었어요. 세 대가 물론 자신의 ADS-B 송신 신호를 안 켠 정찰기도 많이 있었겠지만 일단 켠 정찰기만 해도 어제 오후 같은 경우에 세 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상 감시하고 감청을 하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오늘도 조인트 스타즈가 정찰을 하고 또 글로벌 호크가 또 와서 지금 또 정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이 북한 휴전선 전현 지역에 뭔가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또 예상해 볼 수도 있고, 또 김정은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뒤통수에 자기 할아버지인 김일성처럼 뭔가 지금 그 파스 반창고 뭐 이런 거 좀 붙이고 나왔어요. 그래서 건강 이상설 또는 권력 다툼 요즘 격화되고 있는데 뭔가 권력 내부에 중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무엇이든지 간에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큰 변화가 지금 북한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이 정보위가 개최가 되고, 그러니까 뭐 한 오전 11시쯤 지나면 소식이 나오겠죠. 소식 나온 대로 여러분들께 관련된 소식 알려드리면서 또 해설도 아울러서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북한 뭔가 큰일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북한은 지금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뭔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